안녕하세요. 북 슬라이드입니다. 제국의 미래 MH와가 찍은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저자는 중국계 미국인 2세로 예일대학교 법학과 교수이고 두 딸을 엄격하게 교육시킨 타이거 맘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제국의 미래는 관용이 사라지는 순간 제국은 몰락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망고의 진리이죠. 제국은 관용이 있어야 하고 사람은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아량이 없으면 제도와 관계없이 독재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통치자가 된 것이 세계에는 재앙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에이미 추아는 제국이 일대기를 통하여 제국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읽은 노마인 이야기 책에서도 내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저자의 충고도 또한 이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국이란 무엇인가? 저는 먼저 제국하면 로마 제국이 떠오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자 하나이듯이 이 제국도 군사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아주 극소수를 말합니다. 제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럼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권력은 동시대의 경쟁국들이 장악한 권력을 분명히 능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군사력 혹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서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특정한 지역을 넘어 지구상의 방대한 구역과 방대한 인구에 대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로 그 나라의 권력은 경쟁국을 압도하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군사력 또는 경제력에서 최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구소련의 예로 보아서 군사력만 강하다고 제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셋째로는 방대한 구역과 인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조그마한 나라가 제국이 된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나라에서 출발했지만 몽고 같은 예로요, 결국은 영토를 확장하여 제국의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토가 커야 된다는 것도 맞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최첨단에 서는 것만으로는 제국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토나 인족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적재적소의 인재를 활용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예로 저자는 페르시아, 몽골, 중국이 관용의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시오노 나나미의 노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노마가 왜 강대국, 즉 제국이 되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이 책은 일본인으로 노마에 거주하며 동양인이 본 노마사로 유명한 책인데요.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마가 강했던 이유는 톨러런스, 즉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배 국민 중 똑똑한 2세들을 노마로 데려와 교육을 시켜주고 자기 자식처럼 똑같이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의 인재가 미국의 유수대학으로 몰리고 있으니까요. 관용은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한가? 관용은 보편적인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상대적으로 더 관용적이었나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역사적인 다른 세대에 일어난 두 사건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제국과 지금 제국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자가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관용이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되 존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마인을 예로 들었는데요. 유럽 민족을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용이 세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이지 않고 선택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자가 앞서 말한 관용은 상대적인 조건에 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제국이 되었는가?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미국이 이것의 핵심 가치이고 이에 따라 우수한 이민자들이 몰려들어 미국이 제국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자도 이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두 번의 대전을 거치면서 확실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강대국이 된 핵심은 용광로와 같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가? 2001년 9월 10일을 기점으로 저자는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관용이 없는 제국들이 사라졌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제 의견은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관용이 사라진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듯이 미국은 아직도 초강대국이죠.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바로 관용이 없는 제국이 사라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관용과 아령이 국가나 개인의 영역을 넓히는 데 핵심이라는 거죠. 향후 미국에 도전할 제국 후보자는 어디인가? 유럽, 중국, 인도 세 곳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중국을 유력한 후보자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중국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사회의 폐쇄성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유럽도 이야기하고 있고 인도도 이야기하면서 인도의 다원주의를 들었습니다. 인도가 제국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습니다. 이 책의 요약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